두 번째,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나 에너지 전환. 오늘 이제 전자기도 하는 게 이제 목표이긴 한데, 이게 여기가 그래서 전자기 학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전기 현상이라고 하는 게 전자가 운동해서 생기는 건데 문제는 전자가 운동하면서 자기장도 생기기 때문에 전기란 자기장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장 개념부터 설명하면, 자, 자기장은 전기장이랑 계속 똑같아. 전기장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잖아. 자기장은 뭐가 작용하는 공간?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자기장이에요. 그럼 자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그렇지. 똑똑하구만. 그러니까 전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전화를 갖다 대면 알듯이 자기력이 작용하는지 안 작용하는지는 뭘 갖다 대면 된다? 자석을 갖다 대보면 돼요. 그래서 대신에 얘도 그래서 방향이 N극, N극은 뭐하게? N극, N극은 서로 밀어내. 자, 그러면 A가 미는 힘이 커, B가 미는 힘이 커?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얘도 이제 같은 극끼리는 청력, 대신에 반대 극끼리는 무슨 력? 여기서도 이제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장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선으로 표시하는 걸 자기력선이라고 하거든. 여기는 자기력선을 자기력선. 실은 전기력선도 있는데 걔는 표시는 안 했지만 자기력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리는데, 그럼 어쨌든 자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자석을 이제 가까이 해보는데, 이 자석이 이제 자석 중에서도 이제 나침반을 갖다 대보는 거야.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자, 갖다 대보는 거야. 자, N극이 어디 가리키니? 자, 여기부터. 자, 여기 N극이 어디 가리키니? 왼쪽 위 가리킨다. 됐어? 여기는? 그렇지. 왼쪽. 여기는? 왼쪽 아래. 여기는? 왼쪽. 여기는? 왼쪽 아래. 여기는? 왼쪽 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오른쪽.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나침반 자침을 따라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면 우리가 자기력선을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여기 N에서는 나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 S로는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들어오고, 나가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이 표시한 요 선을 뭐라고 하냐? 여기서 이제 자기력선인데, 자기력선을 그래서 그리진 않을 거지만 나침반 자침의 N극을 따라서 연결하는 선이 자기력선이거든요.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 자기력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친구는 교차하지 않아. 그 다음에 뭐 하지도 않게? 끊어지지도 않아. 그 다음에 갈라지지도 않게 그린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곡선을 그리냐면 패곡선으로 그려야 돼. 패곡선. 그래서 패곡선이라고 하는 건 끊김이 연결하는 선. 그래서 실제로는 끊어졌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 다 자석 안에서 요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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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장의 세기랑 자기장의 방향 같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자기장 방향은 가장 간단하게 나침반에 뭐가 가리키는 방향?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자기장 방향이지만 만약에 이제 자기력선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이야.
여기가 됐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대충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장 방향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거든? 그러면 여기다 나침반 갖다 대면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점에서 그은 무슨 방향? 접선 방향이거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석의 외부에서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나가는 방향 이게? N극에서 S극으로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내부에서는 S극에서 무슨 방향이다? N극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부는 잘 보이지는 않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실제로 이런 자석들이 강자성체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자석 저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저렇게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뭐가 조밀할수록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자 그럼 여기서 어디가 자기장이 제일 세겠어? 바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극이 제일 세지. 왜? 여기가 제일 조밀하니까. 그래서 철가루 같은 거 묻을 때 어디에 제일 많이 묻는다? 양극에 제일 많이 붙는다. 자, 참고로 지구도 자기장이 있어. 자, 잘 생각해. 지구 자기장. 자, 지구도 지구학에서 나와요. 자극극, 자북극, 자남극 이런 거 배우거든. 자, 일단 어쨌든 지구는 북극 있고 남극 있을 때 북극이 자석으로 치면 무슨 극에 나갈까? S극입니다. 남극이 N극이에요. 놀스가 북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봐. 나침반의 N극이 지구의 어디를 가리켜? 북쪽을 가리키잖아. 북쪽이 무슨 극이니까? S극이니까 가리켜야지. 그래서 지구도 그래서 자기장이 있다. 그래서 항상 나침반 문제 혹시 나오면 요 표시 있는지 봐야 돼. 이쪽이 서남북이에요. 의외로 동서남북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자석은 자기력이 작으면 자기장 만든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 나침반 자침이 움직이는 거를 가리킨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걸 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가 만드는 이제 자기장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는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자, 무슨 전류의 자기장? 자, 직선 전류 자기장.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을 생각해야 돼. 중학교 때 왜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가. 자, 이해가 안 가. 자, 어쨌든 그림을 그리면 요런 식으로 도선을 해놓고, 자, 위에가 무슨 극이냐, 전지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야.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나침반이 여기 주변에 이렇게 놓을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 나침반의 자침들이 다 지구의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북쪽을 다 가리키고 있어야 돼. 처음에는. 자, 근데 여기서 뭘 흘렸어? 전류를 흘리는 거야. 자,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아래에서 위로 흘러? 아래에서 위로 흘러. 여기가 플러스니까. 됐나? 이렇게 되면 나침반이 이제 자침이 도는데 여기서 문제는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정말 개세다라는 가정을 줄게요. 누구를 무시할 만큼? 지구자기장을 무시할 만큼 개세다면 이게 나침반판이 움직이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서쪽, 여기는 남쪽, 여기는 무슨 쪽? 동쪽 가리키는 거예요. 단 지구 자기장이 엄청 약하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아까 나침반 자침을 연결하면 저게 자기력선이고 자기력선이 그 자기장의 모습을 표현한 거잖아? 그러면 연결하면 어떻게 돼야 되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연결하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그래서 직선전류 자기장은 체크 무슨 모양이다? 동심원 모양이에요. 동심원은 뭐가 같은 원? 중심이 같은 원. 그래서 전류가 위쪽으로 흘렀을 때 자기장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 아래쪽으로 흐르면 반대가 되겠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동심원 모양이 그래서 방향을 일일이 이렇게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게? 그릴 수가 없어서 오른손 법칙을 쓰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누구의 방향으로 잡아? 전류 방향으로 잡으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 하는 방향? 요렇게 감아지는 방향을 뭐 한다? 자기장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가 됐어? 그렇게. 그래서 동심원 모양이다. 그래서 대신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입체인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여기 도선이야. 그러면 전류가 만든 자기장은 반시계 방향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자기장 방향이 여러분 쪽 방향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오른쪽이야.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야. 여기는 왼쪽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이해 갔어? 그래서 시계다, 반시계다. 그래서 오른손은 이제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제 입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입체라서 이제 우리가 조금 표시를 할 때 요 표시랑 요 표시를 얘기할 거예요. 처음 보니? 화살촉? 자, 그래서 이거는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오는 거야. 이거는 얘는 들어가는 방향. 이건 내가 화살을 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이게 전류 방향이라고 치고 얘를 전류 방향이라고 치면, 자, 첫 번째 건 손 어떻게 잡아야 돼? 손 띡 틀어서. 그치? 이렇게 잡아야지. 그러면 오른손의 네 손가락 방향이 무슨 방향으로 감아져? 시계 반대 방향 감아지지? 그러니까 자기장 방향은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나침반 여기 갖다 두면 어느 쪽 가리켜야 돼? 위, 여기는 왼쪽, 아래쪽, 오른쪽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손? 그렇지.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안 맞춰도 돼. 엄지만 슬쩍. 왼손 쓰시면 안 돼요. 불편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왼손잡이가 좋아요. 왼손잡이는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른손잡이들은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여기서는 무슨 방향이다? 여기서는 시계 방향이다. 시계 방향.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하실 거는 문제는 이거는 내가 지구자기장을 거의 무시한 상황인데 보통은 지구자기장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도선이 있는 상황에서 나침반이 도선의 뒤쪽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에서 나침반은 지구의 어디를 가리켜야 돼? 북쪽을 가리켜야 돼. 자, 그러면 자, 전류가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 자, 그럼 나침반 자침은 어느 쪽으로 회전할까? N극은 왼쪽, 오른쪽. 자,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건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입체인 거 조심하라 했지? 얘는 지금 뒤쪽 자기장을 감지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니까 무슨 쪽? 왼쪽이지. 근데 문제는 지구 자기장 때문에 몇 도로 꺾이진 않는다? 90도로 꺾이진 않아요. 그래서 90도로 꺾이지 않아서 N극이 이렇게 살짝 돕니다. 그러니까 무슨 쪽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느냐? 북서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다 놨어요. 자, 저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나침반을 앞에다 놓고 자, 만약에 전류를 반대로 흐르게 하면 어느 쪽을 가리킬까? 반대로 안 해야겠다. 같은 방향 할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나침반 방향이 어느 쪽이 될까?
오른쪽인데 동서남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북동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북동쪽.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 경우에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미안. 자, 요쪽으로 갔을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구가 만드는 자기장이 북쪽이지만 처음 경우에는 누가 만드는 자기장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서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쪽 나오는 거게? 북서쪽 나오는 거야. 이 경우에는 그래서 무슨 쪽? 북동쪽이야. 자, 그러면 요 사이각. 자, 요 사이각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니?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되게 어떻다? 세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침반 방향은 무조건 북동쪽 아니면 무슨 쪽? 북서쪽인 거예요. 누구 자기장 때문에? 지구 자기장 때문에. 근데 문제는 동쪽이나 서쪽 방향의 자기장이 세다는 건 전류가 세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저 각도를 측정하면 뭐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방향에 대한 감이 없는 애들 이거 되게 힘들어. 의외로 니네 동서남북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애들 되게 많다. 그렇다고. 자, 그렇게 그 직선 전류 요게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직선 전류 자기장까지는 했고,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직선 전류 자기장을 그릴 때 엄청 귀찮네. 자, 전류의 자기장을 그릴 때 이 자기장은 전류에 생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면 안쪽 도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민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자, 이건 무슨 뜻이게?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에 가까울수록 세다? 도선에 가까울수록 센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는 전류 때문인 거잖아? 그러면은 뭐가 클수록 세게? 전류가 셀수록 세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류를 보통 I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도선에서 책이 D야 R이야? R로 났네. 자, 여기서 R 정도 떨어진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지금 어쨌든 핵심은 자기장의 세기는 두 가지에 비례해요. 첫 번째, 뭐의 세기에 비례한다? 전류 세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심해라. 거리 아니야. 거리 제곱 아니야. 뭐에 반비례하게? 거리에 반비례한다. 전기는 뭐에 반비례인 거 조심해야 돼? 제곱 반비례야. 얘는 거리에 반비례야. 그래서 자기장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얘는 어떻게? 거리에 반비례, 뭐의 세기에 비례? 전류 세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표기해 주는 거야. 씩 체크해. 비례상수가 있긴 있거든요. 비례상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용사는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K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공 투과율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테슬라 암페어 퍼 미터예요. 참고로 자기장 단위는 T라고 쓰고 테슬라라고 있습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 놈. 오케이? 자, 일론 머스크 놈. 하필이면 테슬라. 앞에 테슬라 지나가면 무서운데. 아, 진짜야. 테슬라 씨가 지나가면 무섭다니까. 테슬라는 브레이크를 잘 안 밟는단 말이야. 걔네, 그 사람들은 보통 원브레이크, 그러니까 한 발로 보통 운전하니까. 어쨌든, 그래. 자, 그러면 전기장의 합성이 가능하거든? 그럼 자기장도 합성이 가능할까? 가능해. 자, 그럼 얼마나 보자. 자, 자기장도 합성이 가능해. 자, 그래서 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직선 도선 두 개를 그릴게요. 자, 직선 도선 이렇게 그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자, 전류는 어디로 흐르는 상황? 전류 I가 똑같이 위로 흐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무슨 도선? A 도선. 얘를 무슨 도선 잡을게? B 도선 잡을게. 너무 멀리 났어. 가까이 놓을게. 아, 다음 파동 어떡하지? 자, 그래서 자, 일단 A만 생각한다.
자, A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게?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반시계로 도는 거야. 그럼 내가 자기장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그러면은 A의 자기장 표시할 때 선생님이 요 지점은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네. 그럼 요 지점은 어떻게 표시해도 되겠네.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네. 자, 그러면 요 지점은 어떻게 표시할까?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해도 되겠네. 이게 누구 자기장? A 자기장이야. B 친구는? 자, B 친구도 요렇게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 여기서도 나오는 방향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왼쪽 영역은 A 자기장이나 B 자기장이 서로 어떻게 돼? 합해져요. 강해집니다. 여기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돼요. 여기서는 합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일단 그거 감안해 두시고 그러면은 지금 어디 보자. 어떻게 할까? 자, 여기 간격이 같고 D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A 자기장. 자, 여기서의 A 자기장은 선생님이 거리의 반비례, 전류세기 비례, 방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어? 그 여기서 A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뭐의 반비례? 거리 반비례, 전류 비례. 여기서는 하나, 둘, 셋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몇 D? 3D분의 I 되겠지? 요렇게 A 자기장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B 자기장은 자, B 자기장은 지금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얼마? 아이고, 잘못 썼다. 거리 D, 전류 I.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거리 D, 전류 I.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거리 3D, I 되는 거 있지? 자, 그럼 이제 합성자기장 생각한다. 자, 합성자기장. 가운데는 합성자기장 얼마? 제로. 이유는? 각각의 자기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얼마분의? 3D분의 몇 I? 4I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 3D분의 4I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장도 뭐가 가능하다? 합성이 가능하다. 같은 방향이면 더하시고 반대 방향이면 뭐 하셔라? 빼셔라. 어디에서 어디 거 빼셔라? 큰 거에서 작은 것 빼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두 친구의 전류 방향이 같을 때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은 반드시 어디에 있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그러면 약간 응용 한번 생각해봐. 자, 지금 응용. 자, 지금 얘가 전류가 I고 얘가 전류가 3I야. 그러면 사이에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거든? 얼마인 지점이 있을까? 크기가 같아야 돼. 거리 B가 1대 얼마인 지점? 1대 3인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는, 두 도선의 전류 방향이 같을 때는 사이의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고, 그 여기는 합성 자기장 무슨 방향? 여기서는 둘 다 나오는 방향, 여기는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 근데 어느 쪽 영역이 자기장이 셀 것 같아? 오른쪽 영역이 자기장이 더 세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슨 방향일 때? 자, 반대 방향일 때. 자, 그러면 얘가 I고 3I야. 자, 그러면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사이에 있다, 없다? 사이에 없어. 왜? 두 도선이 맞는 자기장 방향이 같거든.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1대 3인 지점의 합성 자기장이 제일 작아요. 가까울수록 거리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자기장은 발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자기장이 0 되는 점이 왼쪽 사이드나 오른쪽 사이드에 있어야 되거든. 자, 어느 사이드에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어딘가에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야. 이쪽엔 없어. 왜 그러게? 3i가 만드는 자기장이 i가 만드는 자기장보다 항상 커. 오케이? 그래서 둘이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양쪽 사이드 중에 한쪽에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보통 전류가 작은 쪽에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요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 수능으로 나오면 도선 4개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4개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고요. 4개까지 나오면 대칭이랑 그거를 잘 써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여기가 됐어. 아, 이거 나오는 방향이에요. 왜 있다고 그랬었죠? 왜 이래, 여기 나오는 방향이에요. 됐어. 신경 쓰였구만. 그래서 이제 직선도선의 자기장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슨 전류? 두 번째는 원형 전류 자기장. 자, 원형 전류 자기장은 차차차차. 자, 원형 전류 자기장은 어떻게 푸시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중딩 버전이에요. 절대 이렇게 안 풀어요. 자, 중딩 버전으로 풀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각각의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자. 직선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각각의 부분을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었을 때 올라가, 비스듬히가, 옆으로 가, 비스듬히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직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귀찮긴 한데, 자 보자. 여기서는 사실 손 이렇게 감아줘야 돼. 반시계. 됐어? 여기는 이렇게 감아줘야 돼. 반시계. 위에는 어떻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감아줘야 돼. 애매하지만 어쨌든.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감아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감아줘야 돼. 시계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 안쪽 부분 봐봐라. 안쪽 부분이 입체로 생각해야 돼.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 똑같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일단 요 도선의 안쪽 부분은 핫해지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부분은 요렇게 돌아나가는 자기장이 생겨요.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나침반을 놓게 되면 지구자기장 무시했을 때 여기는 위쪽, 여기는 아래쪽, 여기는 어느 쪽? 위쪽. 여기서는 왼쪽, 여기서는 오른쪽 되는 거예요. 근데 귀찮잖아. 그래서 딱 봤을 때 자기장이 어디가 제일 세 것 같아? 가운데가 제일 세. 그래서 가운데가 제일 세고, 그래서 핵심은 원형 전류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 중심 자기장을 보긴 하는데 이 내부 자기장이 뭐하진 않다.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셨어요? 균일하진 않아요. 균일하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중심 부분이 되게 뭐하다? 조밀하다. 그러니까 무슨 부분만 찾으면 된다? 중심 부분만 찾으면 돼. 그래서 원형 도선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중심 부분 자기장 찾을 때 뭔가 잘 그린 것 같아. 자, 중심 부분 자기장 찾을 때 여기를 전류를 했었을 때 각각에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그냥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줘. 그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라고 찾으면 돼. 오케이? 일일이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한 방에 감아. 한 방에 내 손가락으로 감아. 그러면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될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무슨 방향으로 감아? 시계 방향으로 감아. 내 손가락을. 오른손 내 손가락. 대신 오른손 써야 돼.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방향은 그래서 중심에서의 어쨌든 내부 자기장은 균일하지 않은 건 기억해야 돼. 균일하진 않아. 그 다음에 중심 부분 자기장 방향은 어쨌든 각각의 그 부분 도선의 자기장이 이제 합방향인데, 여기서 자기장 세기를 B라고 놓고 전류 I라고 넣으면 이 자기장은 전류 때문에 생긴 거잖아. 당연히 어떨수록 세겠어? 전류가 셀수록 세겠지.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은 어떨까? 커야지 조밀해질까? 작아야 조밀해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원형 전류 자기장에서 특히 무슨 부분 자기장은? 중심 부분의 자기장은 두 가지에 비례합니다. 얘는 그냥 문자로 쓸게요. 뭐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뭐에는 반비례한다? 반지름에는 반비례해. 식이 무슨 전류랑 똑같지? 직선 전류는 미묘하게 똑같지? 비례상수가 달라. 그래서 얘는 비례상수가 달라. 그래서 얘는 자기장은 보통 K'R분의 I라고 쓰는데, 아까 K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거든요. 여기서 K'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 비례상수가 달라. 그래서 실은 합성자기장은 원형 전류일 게 쉬울 것 같니? 직선 전류일 게 쉬울 것 같니? 원형 전류가 더 쉬워. 얘는 그냥 무슨 방향으로만 따져도 되거든. 회전 방향으로만 따져도 되거든. 자, 그래서 나름 잘 그렸다고 치고, 자, 지금 여기랑 여기랑 어떨 때? 같을 때, 지금 B 같을 때 이렇게 요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됐어? 이렇게 되는 경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대충 그려. 자, 똑같은 상황인데 안쪽의 반시계, 바깥쪽 방향 시계.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중심 방향의 합성자기장 생각해. 중심 부분 합성자기장이 얘는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이야. 여긴 어떨 것 같아? 얘도 나오는 방향인데 누가 더 클 것 같아? 왼쪽이 더 커? 몇 배 클 것 같아? 3배 커요. 잠깐만. 3배 커요. 왜냐면 여기 반지를 R로 줄게. 안쪽 I가 만드는 자기장은 R분의 I지. 됐어? 바깥쪽 친구가 만드는 자기장은 얼마? 2R분의 I잖아. 그래서 합성 자기장은 얼마분의? 2R분의 3I가 돼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방향이 바깥쪽에 바뀌었지. 얼마분의? R분의 I고 바깥쪽에 2R분의 I이기 때문에 얘는 2R분의 I에 비례한 자기장 생기거든요. 몇 배 더 크다? 3배가 크다. 그래서 오히려 직선 전류에 비해서는 뭐 하긴 더 쉬워? 그 자기장 방향 찾는 거 훨씬 쉬워. 이해 갔니? 그래서 보통은 쉬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 어려운 거는 좀 문자로 놓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할 때 일일이 이렇게 다 감아지지 마시고 뭐로 돌려버려? 내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엄지손가락이 무슨 방향? 자기장 방향. 자, 그러면 이제 101쪽. 자, 넘어가셔서. 자, 이제 우리가 실은 이렇게 감아놓은 걸 코일이라고 한다. 코일에 겹겹이 해놓은 걸 솔레노이드라래. 솔레노이드. 근데 솔레노이드 자기장은 실은 내가 깊게 설명할 것도 없어. 왜 그러게? 이미 배웠어. 언제? 작년에 요만큼.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솔레노이드 자기장인데, 자, 솔레노이드 자기장에서 조심하실 거는, 조심할 건 아니고,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건 그냥 원형 도선을 이렇게 어떤 느낌? 겹친 거예요. 얘는 원형 도선이 한 개인 거고,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이 되게 많은 거지. 그래서 솔레노이드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는 솔직히 길게 할 필요가 없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무슨 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원형 도선이라고 생각하고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중심 부분 자기장들은 합해지고 바깥 부분 자기장은 서로 이제 합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기장 방향 찾을 때 어떻게 해라? 쟤랑 똑같아.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뭐로 감아줘? 전류 방향으로 감아지면 자, 무슨 손가락 방향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장이 요렇게 근데 아까 선생님이 자기력선은 무조건 뭐로 그려야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태국선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 기억하지? 연결돼야 돼. 근데 이거 아까 무슨 그래서 요게 이제 자기장인데 뭐랑 좀 비슷한데? 막대자석 그린 거랑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막대자석 자기장이랑 거의 유사해서 이쪽이 무슨 극이 형성이 되게? N극이 이쪽에서는 무슨 극이? S극. 그래서 아까 자석 기억하지? 자석의 밖에서는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지만 안쪽에서는 S에서 N 방향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솔레노이드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은 무슨 자석과 유사하다? 자, 막대 자석이랑 비슷한 자기장이 생겨. 그래서 이 안에다가 강자성체 집어넣으면 자기장이 더 세지겠지. 요 안에다 강자성체 집어넣어서 자기장이 더 세게 해서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도록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세 글자? 전자석. 전자석. 자, 그 다음에 내부는 줄쳐나. 내부는 이게 합성돼서 균일한 자기장이 생겨요. 네. 내부는 무슨 자기장이 된다? 균일한 자기장이 돼요. 균일한 자기장. 그래서 이 내부에다가 사람 집어넣어서 검사하는 걸 MRI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자석 안에 지금 균일한 자기장이 되는데, 이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세 가지에 비례하는데, 첫 번째는 철심 없을 때, 첫 번째는 뭐의 세기에 셀수록? 전류의 세기에 셀수록. 두 가지라고 해야겠다. 두 번째는, 자, 많이 감아야 될까? 촘촘히 감아야 될까? 촘촘이야. 예를 들면 내가 100번 감는데 100번을 이렇게 감는 거랑 100번을 이렇게 감는 거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촘촘히. 그래서 촘촘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슨 길이당? 단위 길이당 무슨 수가 많을수록, 코일에 감은 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많이가 아니야. 뭐? 촘촘이에요. 면적은 상관없어요. 가끔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계산해보면 면적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냐면 전류는 전류니까 됐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길이를 L, 그 다음에 감은 수는 넘버를 주로 쓰기 때문에 대문자 N으로 주로 쓰거든요. 참고로 단위 길이랑 감은 수는 소문자 N으로 써서 라지 L분의 이렇게 씁니다. 됐어? 그래서 내부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두 가지에 비례한다. 요렇게 비례하고요.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다? L분의 N, I라고 쓸 수도 있어요. 얘는 씩 써놔. 그러니까 거기서 소문자 N이 뭐라고? 가문수가 아니야. 단위 길이당 가문수야. 조심해야 돼. 얘도 비례상수 있을까 없을까? 비례상수 있어요. 비례상수 있는데 얘는 K2'이라고 쓰는데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에요. 훨씬 세지? 누구랑 비교해서 훨씬 세? 원형 도선에 비교해서 이제 훨씬 세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나왔을 때 뭐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게?
솔레노이드에서는 뭐 찾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N극 찾는 게 중요해. 다시. 솔레노이드에서는 뭐 찾는 게 중요하냐면 N극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되셨나? 오케이. 그래서 직선도선이랑 원형도선에서 계산 나올 수 있고요. 예,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이 나올 일이 별로 없긴 해요. 여기 단위 길이랑 가만수 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이제 이용하는 게 전류의 자기작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뭐 이용하는 경우? 전자석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석 이용하는 게 크게 따지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뭐 되게 많지만 우리가 굳이 치면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자석 이용하는 게 첫 번째 기중기. 거중기라고 쓸 뻔했네. 기중기와 거중기의 차이는? 기중기는 기중기고 거중기는 정약용님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무슨 열차? 자기부상 열차. 밀고 당기고 해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몰라서 MRI.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agnetic Resonance Image. 그거 나와있냐? 나왔나? 안 나왔나? Magnetic Resonance. 자, 그렇게 분류치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과 다른 녀석이 만드는 자기장 사이 상호작용에서 또 뭐가 생기게? 자기력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자기력은 어쨌든 자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전동기. 전동기. 두 번째는 스피커. 스피커. 요렇게 이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동기와 스피커. 그래서 지금 책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 젠장. 전동기가 나와 있지. 전동기가 나와 있는데 전동기가 이제 두 종류가 가능하거든요. 전동기가 두 종류 하기 전에 자기력을 먼저 얘기할게.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의 힘이 자기력이기도 하지만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어디에서 받는 힘도 자기력이냐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도 자기력입니다. 제가 한 번만 입체로 그릴게요. 한 번만 입체로 그릴게요. 입체 너무 힘들어.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도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자석 먼저 그려야 돼. 잠깐 기다려. 왜 이렇게 과학 선생님은 그림 그릴 게 많은 거야? 에휴, 진짜. 실선. 자, 손 다시고. 자, 요런 상황이거든?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려지면 별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차이를 들면 N극, S극 사이에 뭐 집어넣는 거게? 도선 집어넣는 거다. 자, 도선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요거를 평면으로 그릴게. 그러면은 여기가 S가 있고 여기가 뭐가 있고 N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요 사이에다가 도선을 이렇게 입체로 집어넣은 거야. 자, 그래서 도선의 전류 방향이 무슨 쪽이라고 가정합시다. 요 방향이라고 전류를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선생님이 전류 방향을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만드는 자기장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왜 거기서 정지하면 어떡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그리는 건 누구의 자기장? 전류 자기장이야. 자, 근데 밖에 뭐가 계셔? 자석씨가 계시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왼쪽, 오른쪽. 왼쪽 맞습니다. 왼쪽이에요. 대충 그립니다. 됐어?
그래서 저기 여기 위쪽 영역 보면 자기장 방향 똑같은 거 보이니? 아래쪽 영역 보면 자기장 방향 반대인 거 보이니?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선 자체가 어디로 움직이게? 도선 자체가 아래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요 힘이 자기력이야. 됐어? 근데 이거 일일이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중학교 2학년 때를 생각해. 오른손을 쓰는 거야. 자, 이번에 오른손을 펴주는 거야. 펴줘. 자, 그래서 펴주는데 핵심은 오른쪽에 엄지손가락을 전류랑 맞추는 거야. 이럴 수가. 자,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무슨 방향이랑 맞춰주는 거야? 전류랑 맞춰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무슨 방향으로 펴주세요? 무슨 방향으로 펴주세요? 자기장 방향으로 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손바닥이 어디 봅니까? 손바닥이 아래 보죠? 요게 자기력이에요. 오케이? 진짠가? 자, 요게 자기력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일단 조금 쉽게 하시려면 선생님 봐. 자기장을 먼저 맞춰주는 게 좋아. 자, 나머지 네 손가락을 어디 쪽으로 가라고? 자기장 방향. N에서 S로 뻗는 거야. N에서 S로 뻗는 거야. 이렇게. 자, 엄지손가락을 뭐에 맞춰? 전류에 맞춰. 그 손가락은 움직이 아니라 손목을 트세요. 짠! 자, 그럼 손바닥이 어디 봐? 손바닥이 여러분 보지? 아니, 저 방향이. 그래. 그래서 요 방향이 자기력 방향이야. 자, 그러면 한 번 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손? 똑같잖아. 이런. 그럼 바꿀래. 자, 전류 이렇게. 손? 맞았어. 자, 그녀는 어디로 해주지? 그렇지. 손바닥이 어디 봐? 이렇게 보지? 그러니까 이게 전류부터 맞추면 오히려 힘들어. 그러니까 전류를 맞추고서 자기장 맞추는 것보다 자기장 맞추고 전류를 맞추는 게 더 쉬워. 이해 가서 이렇게 틀어주면 돼. 틀어주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얘가 자기력 방향.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얘네 다 90도예요. 자, 지금 자기장 방향, 그 다음에 전류 방향, 자기력 방향. 90도, 90도, 90도죠. 예, 90도일 때가 제일 큽니다. 날아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나 자기력 방향이 날아나면 서로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90도, 90도, 90도고, 참고로, 요 자기력의 세기를 세게 하고 싶으면 첫 번째, 어떤 자석 쓰면 돼? 자석 세게 하면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류가 세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도선이 반드시 어디 속에 있어야 되게? 자기장 속에 있어야 돼. 도선이 자기장 밖에 있으면 힘 안 받지. 그래서, 모의 길이가 길수록, 자기장 속, 도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세다. 자, 요거를 이용한 도구를 우리가 이제 예시로 두 개, 전동기랑 뭐가 있다? 스피커가 있는데요. 그래서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 103쪽을 보세요. 자, 103쪽. 자, 지금 103쪽에 선생님 설명한 거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간이 전동기를 먼저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동기 이제 밑에 게 이제 보이시는데, 자, 이게 앞에서는 앞선 전동기와 이 전동기는 같은 전동기지만 약간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몇 학년 때 봤던 전동기게? 이게 여러분이 중딩 때 봤던 전동기야. 저게 여러분이 중딩 때 봤던 전동기야. 자, 여기 이제 중딩 때 봤던 전동기인데,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코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일의 금속 부분이 있고, 이제 지금 여기서 이 코일의 요 부분이랑 그 닿는 요 부분을 브러쉬라고 그래. 브러쉬라고 하고,
요 사이 장치를 정류자라고 하거든. 근데 어쨌든 정류자의 금속 부분이랑 브러쉬랑 다 있기 때문에 실은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야. 여기서 전류 방향 잘 봐야 돼. 다시 여기서 무슨 방향 잘 봐야 돼? 전류 방향 잘 봐야 돼. 지금 전류가 A, B, C, D 방향인 상황이야. 자, 그럼 아까 우리 흰 방향 생각해봐. 자, 지금 외부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지? 요 방향이지? 그럼 선생님 A, B 부분은 손을 이렇게 젖혀야 되는 거야. 손바닥 어디 봐? 위에 보죠? 그 다음에 CD 부분 보세요. 외부 자기장이 왼쪽인 상황에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도록 돌려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아래쪽. 그 다음에 BC 부분이나 요 DA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요 방향인데, 아니야, 잘못했어. 요 방향인데 자석 자기장이 요 방향이라 서로 영향을 안 주고받아. 그래서 지금 보면 A, B는 위, C, D는 아래니까 어디로 회전하기 시작해?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방향으로 회전한다 지금?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됐어? 요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근데 지금 이제 중간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 보십시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미묘한데 그 정류자의 빈 부분이 브러쉬에 닿죠. 그림 보세요. 정류자에서 뭔가 금속 부분이 아닌 부분이 브러쉬에 순간 접촉해요. 그러면 전류가 순간 어떻게 될까? 끊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얘가 돌던 관성이 있거든요. 운동 관성 때문에 뭐는 한다? 회전은 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림으로 맞추면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자, 지금 처음 그림에서 전류가 무슨 방향으로 흘렀어? A, B, C, D로 흐른 상황이었다. 근데 지금 세 번째 그림에서 전류가 끊어지면서 나 이거 못 맞출 것 같은데? 안 맞았어. 자,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전류가 A, B, C, D 방향으로 흘렀는데 이번에는 전류가 D, C, B, A로 흘러. 그럼 아까 CD 부분은 아래쪽으로 힘받았지만 회전해서 들어오면 CD 부분이 윗방향으로 힘받거든? 그러면 회전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야. 만약에 CD 부분이 계속 아래쪽으로 힘받으면 어떻게 될까? AB로 갈게. AB가 위쪽으로 힘받으면 여기서 위로 힘받아서 넘어갔지? 여기서 또 위로 받으면 어떻게 되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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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전류가 A, B, C, D 방향으로 흘렀지만 몇 바퀴 돌 때? 몇 바퀴 회전할 때? 반 바퀴 회전하게 되면 순간 전류가 끊어지게 되면서 이제 뒤집혔을 때 D, C, D, A로 힘받게 되면서 실제로 이 각각의 부분을 받는 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방향으로 회전한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정류자의 역할은 뭘까? 정류자의 역할은 몇 바퀴 회전 시마다? 이제 반 바퀴 회전할 때마다 저기 코일 있죠? 코일의 뭐의 방향을 바꿔주게? 전류 방향을 바꿔주도록 중간중간에 전류를 끊어주는 장치예요. 요렇게 돼야 무슨 방향으로 회전한다? 아이고 힘들어. 자, 요렇게 돼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전류는 지금 이 전지에서 제공하는 전류 방향은 전류는 안 바뀌기 때문에 직류전동기예요. 그래서 직류전동기가 있고 교류전동기가 있거든요. 직류전동기가 훨씬 세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친구 회전 속도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류를 세게 해주면 되지. 자기력이 세면 되잖아. 두 번째는 엄청 좋은 자석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가 어떠면 될까? 많으면 돼요. 여기서 촘촘 많은 뭐 그치? 됐어? 자, 그렇게 이제 되고 방향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전류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이거 되는 거야. 전류가 흘렀어.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자기력이 생겨서 뭐가 흐르는 거야? 회전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될까? 전류가 공급하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회전했네? 그렇지. 그래서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도구다?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도구예요. 됐어? 모터라고도 하지. 자, 그 다음 비슷한 거. 자, 이제 백일적 전동기 오세요. 자, 지금 그러면 백일적 전동기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백일적 전동기도 원리는 똑같은데 뭔가 구조가 어때? 구조 미묘하게 다른 거 보이세요? 자, 구조가 미묘하게 다른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일에 감는 방향을 조금 보셔야 돼요. 아니, 뿔마 부분을 보셔야 돼요, 뿔마.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조금 보시면, 으차차,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거잖아. 그래서 지금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손 감아줘야 돼. 어떻게? 이렇게 감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쪽이 무슨 극? N극이 유도되고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가 N극 유도되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 유도되겠어? S극. 자, 그러면 보세요. N극과 N극은 서로 뭐예요? 밀어요. 됐어? 자, 그러면 N극과 S극은 서로 어떻게 돼요? 당겨요. 누구도 마찬가지. SS 밀고 SN 당기고. 그래서 무슨 방향으로 돌기 시작? 시계 반대방향 돌기 시작. 근데 완전히 뭐가 됐어? 수평이 됐어. 됐어? 여기서 순간 뭐를 끊어주는 거야, 아까처럼? 전류를 끊어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 아래쪽 부분이 위로 돌아서도 S극이면 다시 왼쪽으로 당겨줘겠지. 다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 이쪽이 아직도 S극이면 이렇게 당겨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S극을 유지하지 않도록 무슨 극으로 바꿔줘야 되게? N극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순간순간 전류를 살짝씩 끊어주는 거야. 그래서 무슨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동기랑 모양은 다르지만 몇 바퀴마다 바꿔주는 건 똑같아요. 반바퀴마다 순간 전류를 끊어서 관성에 의해 회전하고 각각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나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되도록 반대가 되도록 바꿔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체크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커인데 스피커들 그 그림이 내가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107쪽에 11번 오십시오. 자, 107쪽에 11번. 그 그림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 거 아니고 내가 설명이 되게 애매해가지고. 자, 그래서 107쪽에 11번 보시면 스피커 그림 보이지? 자, 여기 이제 스피커 그림이 보이는데, 자, 지금 여기서, 자, 연구자석이 보이죠? 연구자석이 여기를 무슨 극이라고 가정합시다. N극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서 전류가, 처음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에요. 됐어?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지금 코일에서 유도되는 자기장이 이렇게 되겠지? 그 여기가 무슨 극이 돼? N극이 돼. 그러면 이 친구가 청력 받아서 진동판이 이쪽으로 밀리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자, 보자. 자, 그러면 이번에 무슨 방향 바꿔? 전류 방향 바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여기가 무슨 극 유도? S극 유도 되겠지? 그 이번에는 당겨져. 진동판도 당겨져. 자, 그럼 진동판이 어떻게 해서 공기를 이렇게 밀 거잖아요. 뭐가 생기는 거다? 소리가 생기는 거야. 이해 갔어?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자, 뭐가 흘러? 전류가 흘러. 그러면은 자, 전류가 흘러. 자, 그러면 자기장 때문에 무슨 일 발생? 자기력 발생. 자, 그래서 누가 진동?
진동판이 진동. 자, 그래서 공기가 진동, 누가 진동? 소리. 자, 그럼 에너지 전환 어떻게 될까?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 무슨 에너지? 소리 에너지. 단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서 전류는 교류입니다. 전류 방향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안 돼요. 전류 방향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큰 소리를 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전류 뭐?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면 얘가 크게 진동해. 그래서 자, 무슨 소리가 된다? 큰 소리가 돼. 그래서 소리의 세기는 전류 세기로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럼 높은 소리는? 정답. 참고로 1초에 880번 떨리는 소리가 라예요, 라. 예, 1초에 880. 걔가 그래서 A음이 기준이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전류의 진동수를 크게 한다. 그러니까 주기를 오히려 짧게 해준. 진동수가 큰 소리는 크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동하게? 많이 진동하거든. 자, 그럼 무슨 소리가 된다? 높은 소리가 돼요. 그래서 자가 길면 무슨 소리네? 지금 이거 이해 못했다. 혼나야 돼. 이줄 알았지? 잘 될지 모르겠다. 오랜만이라. 그러니까 자가 짧으면 높은 소리, 자가 길면 낮은 소리야. 그래서 이런 거 안 했니? 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왜? 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짧으면 많이 가벼워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높은 소리 나고, 길면 무슨 소리? 길면 낮은 소리. 그 다음에 세게 흔들면 큰 소리, 약하게 흔들면 작은 소리.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 스피커. 그래서 스피커도 좋은 스피커는 자석이 좋고 전류가 코일이 좋은 금속을 씁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11번 그냥 평김에. 자,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와 Q. 잠깐만. P와 Q에서 서로 같을까 반대일까? 부호는 여러분, 부호는 뭐다? 부호는 방향이죠? 그래서 전류 방향이 PQ가 반대이기 때문에 자기장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 쓸까? R에서 쓸까? R에서 세겠지? 자, 스피커는 무슨 에너지를 바꾼다?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를 바꾼다? 소리 에너지로 바꾼다. 됐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잠깐 앞으로 이제 오시면, 자, 그래서 101쪽. 자, 101쪽. 자, 그래서 전동기와 스피커의 공통점은 어쨌든 도선의 전류가 흘러서 생기는 자기장이랑 자석의 자기장의 상호작용, 자기력을 이용하는 걸로 둘의 공통점은 무슨 에너지를 바꾼다?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되지. 운동 에너지를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해서, 자, 자기부상열차 같은 경우는 띄워서 움직이는 거 하나에다가 극을 계속 바꿔줘서 밀고 당기고를 해줘야 움직일 수 있어. 됐어? 그 다음에 아까 MRI 말씀드렸죠? MRI는 그 솔레노이드 전자석 안에다가 사람 집어넣어서 영상을 찍는 게 이제 자기공명 영상이고, 뇌자도 장비도 똑같습니다. 하나 더 쓰시면 전자석 기중기도요. 됐어? 전자석 기중기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다.
자, 전자기호도는 여기서 딥게 가르치지 말라니까 나도 딥게 안 가르치려. 자, 앞에 거에서 생각해보면 어쨌든 간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더라? 자기장이 생긴 거를 방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패러데이가 거꾸로도 생각한 거예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생기는 현상이 뭐다? 전자기 유도예요. 이거 되게 웃기다. 패러데이가 12년 동안에 야, 연구를 통해도 아니고 끈질긴 연구를 통해 아니 저 끈질 진짜 웃기다. 와 씨. 근데 이게 전자기도가 진짜 개 중요하긴 해. 왜냐면 전자기도가 아니면 우리 휴대폰을 못 써.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자 일단 코일. 자 그래서 이제 코일 있고, 자 전자기도의 핵심은 자석인데, 핵심은 이 자석이랑 코일이 무슨 운동을 한다?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거는 가까워지거나 뭐하거나 멀어지거나. 여기서 조심하실 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건 상대적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 되고 요거 되고 요것도 돼요. 이것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상대적 운동이 되는데, 문제는 자연은 솔직히 이제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 운동을 하는 경우 그래도 모르는 표현 할 거야. 코일에 여기 있지. 코일의 단면에 지나가는 코일의 단면에 지나는, 자 이제 여러분 모르는 표현 할 거야. 자기선속이 바뀐다. 내가 선생님이 예전이면 자기선속이 아니라 뭐라고 썼겠어? 자기장이라고 썼겠지? 근데 조금 정확하게 할게. 자기선속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핵심은 변화를 싫어해서 이 자기선속 변화를 뭐 하려는 방향으로?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코일에 이제 유도 기전력,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전류가 생기는 현상, 요게 전자기 유도예요. 자, 그래서 모르는 표현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첫 번째 뭐? 자기선속, 두 번째는 유도 기전력. 자, 그래서 이제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자기선속 혹은 자기력 선속 파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단면을 지나는 이 자기력선의 총 개수가 자기선속이에요. 단위는 WB라고 쓰고 웨버라고 이제 읽기는 읽는데, 근데 아까 선생님이 자기장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자기장은 중요하다고는 안 했다.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세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단면을 지나는 뭐의 개수를 말한다? 자기 선속의 개수를 자기장이라고 하고, 얘는 단위가 테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력선을 4개를 그릴게요. 자, 자기력선을 4개를 그릴게요. 자, 그러면 딱 봐도 뭐가 자기장이 세? 오른쪽이 자기장이 세지? 그러면 여기 자기력선 4개 있으니까 얘는 얘가 그냥 4웨버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자기력선 개수는 같지만 만약에 얘가 통과하는 면적이 얘는 2제곱미터고 얘는 1제곱미터라고 치면, 얘는 1제곱미터당 2개 지나가면 2테슬라. 얘는 몇 테슬라? 4테슬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둘이는 요런 이제 관계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선속.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식을 그래서 파이는 그래서 뭐라고도 쓰냐면 이제 BS 요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하긴 하는데, 핵심은 코일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뀌는 거다. 개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자기력선을 그릴게.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코에 지나는 자기력선이 몇 개야? 3개인 거야. 가까워지면. 5개 되는 거다. 멀어지면 1개가 되는 거야. 요렇게 바뀐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문제는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 그거를 유도 기전력이라 그래.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그냥 쉽게 말해서 뭐를 말하는 거게? 유도 기전력은 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가장 정확한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작년에 이제 무슨 법칙은 배웠냐면 렌츠 법칙은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요? 배웠어요. 다만 뭐를 쓰지 않았을 뿐 용어를 쓰지 않은 거예요. 이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도되는 뭐의 방향? 유도되는 전류 방향이 렌츠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 유도전류 방향인데 이 유도전류 방향은 저기도 말했지만 이 자기선속 변화를 뭐 하려는 방향이다?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게 렌즈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2개만 그릴게요. 자, 그래서 검육에 있고, 자, 첫 번째, 뭐가 접근? N극이 접근해. 그러면 저 N극이 만드는 자기선속이 증가하잖아? 저걸 증가하는 걸 막으려면 얘가 자석을 어떻게 해야 돼? 밀어야 돼. 그럼 위쪽에 무슨 극을 유도시켜야 돼? N극 유도시키고 S극 유도시키려니까 유도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흘러든다는 거지. 요렇게. 요게 렌츠 법칙. 그러면 만약에 누가 멀어져? N극이 멀어져. 그 N극이 만드는 자기선속이 줄어드니까 얘를 땡겨와야 자기선속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 무슨 극을 유도시켜야 돼? S극을 유도시켜야 돼. 그 유도전류 방향 무슨 방향 돼야 되게? 반대해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은 렌츠 법칙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석이 뭐 하는 경우? 접근이라고 하지 않을게. 상대적인 노니까 자석과 뭐 하게 되면은 자석과 가까워지려는 방향이 되려면 뭘 작용하려고 하고 청력을 작용하려고 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면 뭐를 작용하는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서 유도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법칙이다? 렌즈 법칙이다. 그래서 이거는 실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건 길게 안 할게요. 그래서 유도전류가 같으려면 첫 번째 N극이 접근하거나 뭐가 멀어지거나 S극이 멀어지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S극이 가까워지거나 N극이 멀어지거나 그거는 기억하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 유도 전류의 세기. 자, 유도 전류의 세기인데 우리가 이제 오메 법칙, 전류는 뭐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세려면 전압인 뭐가 세면 되게? 유도 기전력의 세기가 세지면 돼요. 둘이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 그래서 전압이 세면 뭐가 세다? 전류가 세다. 우리가 요 유도 기전력 세기에 관한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야, 패러데이가 끈질기게 연구를 했는데 이름이 안 붙어. 너무 웃기다. 나 지금 누가 코 고는 줄 알았어.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핵심은 요 유도 기전력이 세려면 변화가 세면 됩니다. 다시 유도 기전력이 세려면 변화가 세면 돼요. 변화가 세려면 첫 번째 코일에 무슨 수가 많으면 되게? 코일의 가문수가 커지면 각각의 코일의 합 효과가 나요. 유도전류 합해진 효과가 나고, 두 번째는 센 자석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거나, 그러면 센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는 게 가장 크겠지? 그럼 만약에 센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저 자기선속 변화가 시간당 더 커지겠지? 그래서 무슨 시간당? 단위 시간당 무슨 선속 변화가 클수록? 자기선속 변화가 클수록.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문수를 넘버라서 m이라고 쓰고 단위 시간당 자기 선속 변화에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방향은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고 가문수에 비례하고 자기 선속 변화에 반비례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통과에서 했던 거고 문제는 자기 선속이 바뀌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선속이 지나가는 면적의 변화. 왜냐면 여기는 자기를 개수기 때문에 면적도 곱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바뀌는 거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예는 식을 살짝 써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하게 계산을 묻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하고 그 상호유도는 다음 시간에 하자. 그래서 거기 책에 있는 패러데이 법칙은 별로 좋은 패러데이 법칙이 아니야. 왜냐면 면적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가지가 가능한데 딱 두 개만 풀고 마무리하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12쪽의 자료. 자, 112쪽의 자료. 찾았나? 자, 112쪽의 자료 보시면 자, 지금 자기장 안에 뭐가 딱 놓여져 있어? 그 코일이 딱 놔져 있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뭐의 세기를 바꿨다? 지금 자기장 세기가 바뀐 게 보이세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장 세기를 바꿨는데 자, 그래서 이거 빨리. 마운자로를 이기고 두쫑코를 먹는 사람이 살쪘대? 근데 마운자로로 살 빼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그 마운자로로 살 빼면 그게 식욕이 뚝 떨어진대요. 그렇대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자기장이 세졌어. 그러면 요 방향 자기장이 세지면 이 친구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자기장을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 해. 그거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게? 반시계로 흘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때 유도 전류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만약에 요게 줄어들어. 그럼 이것도 싫어. 그 이번에는 무슨 방향으로 만들고 싶어 하게? 들어가는 방향 만들고 싶어 하거든? 여기서는 그래서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러면 유도 전류는 유도 기전력의 세기에 비례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자기장이고 면적이에요. 근데 면적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자기장 변화에 정비례하지? 자, 이 시간당 자기장 변화가 저 그래프에서 뭐에 해당해?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야. 기울기. 그래서 써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당 뭐의 변화다? 자기장 변화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압이 세기 때문에 뭐에 정비례 하겠어? 유도 전류에 정비례 하는 거야. 자, 그럼 기울기 B가 몇 대 몇이지? 기울기 B가 2대 1이 아니라 1대 2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 B가 1대 2이기 때문에 유도 전류 세기 B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1대 2가 나와야 돼. 기울기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래프 봐봐. 유도 전류비 몇 대면 나오는 거 보이세요? 1대 2 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뿔마의 차이는 뭐야? 방향이 반대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 맘인 거야. 여기서 지금 시계를 뭐로, 반시계를 뭐로 잡은 거게? 플러스로 잡고 시계를 뭐로 잡은 거야? 마이너스로 잡은 거지. 어쨌든 이렇게 그냥 핵심이 나오면 자기 그래프에서 뭐를 찾으십시오?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은 115쪽에 7번.
자, 115쪽에 7번. 자, 115쪽에 7번 보시면 아까 문제 본 거랑 조금 다르지? 뭐가 달라? 자기장이 바뀐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간다는 거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임대로 자기장 변화를 할까 하지만 그건 조금 엄청 정확하진 않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핵심은 A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A는 뭐가 싫대? A는 변화가 싫어.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순간은 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 선속이 많아져. 좋아, 싫어? 싫어. 그럼 얘는 무슨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시키느냐? 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해야 돼. 그러면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시계의 반대 방향. 자, 그러면 여기 지날 때는 자기 선속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유도 전류가 안 흘러. 나가면 어떻게 돼? 지금 요 방향 자기 선속이 줄잖아. 나는 뭐가 싫다? 변화가 싫어. 무슨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나의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 흐르는 거야. 차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파트, 그러니까 자기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뭐가 받는 경우도 있다? 면적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요거 기억하시죠? 자, 내 손가락이 무슨 방향? 자기장 방향.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손바닥이 힘이야. 자기력, 힘이야. 자, 잘 봐. 자, 지금 그러면 유도 전류가 지금 코일 안에, 도선 안, 그러니까 자기장에서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이쪽은 안 할 거지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받는 자기력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당연하겠지? 그러면 여기가 받는 자기력 방향은 어떻게 돼? 들어가는 방향, 전류. 무슨 쪽? 왼쪽으로 자기력 받는 거야. 왜? 똑같아. 뭐가 싫으니까? 변화가 싫으니까. 그래서 가까워지면 밀어.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안 받을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는 윗 영역이랑 아래 영역은 안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자기장, 유도 전류, 무슨 쪽? 왼쪽. 무슨 쪽으로 자기력 받는다? 왼쪽으로 자기력 받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뭐 하고 싶어 해? 나가면 들어와. 이런 식으로 자기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자기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뭐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